자, 지금 이제 앞에 얼마 안 됐잖아요, 거리가. 내연차는 이런 환경에서 성능을 뭐 발휘한다? 뭐 극강의 주행 성능을 통해서 직발을 경험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EV6 GT와 같은 이러한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GT 버튼 누르고 네, 이 짧은 순간에 그냥 경험하면 돼요. 그러면 마치 비행기가 이륙할 정도, 뭐 그 정도까지의 짜릿함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또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진짜 기절초풍합니다. 예.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랜드 투어러 형태의 초고성능 전기차다.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이 좋아졌어요. 일단 배터리 용량이 8% 늘었고, 출력도 그만큼 배터리가 늘어난 것만큼 한 9% 정도 늘어났죠? 네, 좀 더 증가했나요? 그 다음에는 뭐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어요. EV6는 디자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 불만이라면 GT 모델이 표가 잘 안 나요. 이 GT 모델이 iONIQ5N처럼 확실하게 고성능이다라는 게 딱 겉만 봐도, 앞에 봐도 옆에 봐도 뒤에 봐도 이게 표가 나야 되는데, 앞에 봐도 옆에 봐도 뒤에 봐도 잘 봐야 표가 나지 언뜻 보면 표가 안 납니다. 가끔 시승하다가 앞에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GT인 줄 모르고 한번 벤츠 53AMG가 뒤에서 이제 똥침을 놓으시더라고요. 빨리 가라. 그래서 GT 버튼을 딱 누르고서 이제 막 달렸죠. 그랬더니 저거 GT인가 보다 하고서 잘 안 따라오시더라고요. 이거를 좀 이렇게 겉으로 표를 내면 보는 사람도 저거 GT구나, 기아에서 나온 650마력짜리 초고성능 전기차구나 알아볼 텐데, 이런 걸 알아보려면 진짜 눈이 좋은 분만 알아보지. 그리고 EV6 오너들은 이제 그 특징을 세부적으로 알잖아. 휠만 봐도, 뭐 브레이크 캘리퍼만 봐도, 후면에 작은 그 GT 레터링만 봐도 딱 알아보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게 GT인지 뭔지 알 도리가 없단 말이죠. 아이오닉5에는 뭔가 그래도 다른데? 전혀 아이오닉5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야, 이거는 아이오닉5인데 이건 좀 다르다, 뭔가 특이하다, 멋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는데, 지금 EV6 GT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의 성격인 거예요. 아이오닉5에는 티내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게, 누가 봐도 잘 달리는 악동과 같은 N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N의 그런 라인업을 계승하는 전기차의 초고성능 모델인 반면에, GT라는 것은 일상에서 티 안 내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가, 왜 정장 입고 이렇게 봤을 때는 마른 사람이었다가 딱 벗으면 막 쫙쫙 갈라지는 근육으로 우와 하면서 마초적인 미를 뽐내는 그런 남성들 있잖아요. 뭐 그런 미를 추구하는, AMG나 사실 M도 그런 차인데, M과 AMG가 티를 내는 것보다도 얘가 티를 좀 안 낸다. 요거 좀 아쉽다. M과 AMG는 뭐 똥꼬 네발서부터 범퍼도 좀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별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 그거보다도 좀 특징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다. 뭐 휠을 보거나 아니면 스티어링 휠에 요 위에 가운데 감는 테이프 같은 이런 형상,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멋을 주긴 했어요. 그 다음에 GT 버튼이 있고 그러면 이게 GT구나, 그거야 뭐 자세히 봐야 하는 거고,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요걸 좀 페이스리프트에서 좀 더 과감하게 바꿔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EV6가 그 나름대로의 조형미나 디자인 완성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걸 어설프게 손대서 표를 내면 좀 양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좀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가성비가 워낙 좋아요. 아이오닉5N과 부족한 게 몇 가지 없어요. 뭐 이 시프트라든지 이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됐는데, 나머지는 뭐 아이오닉5N에 거의 뭐 뒤질 게 없어요. 그냥 거의 다 스펙이 맞춰져 있고, 가격은 오히려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보조금까지 감안하고 그러면 진짜 8,000 언더로 650마력이나 되는 이 엄청난 전기차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데도 너무나 편하고, 지금 현대 기아의 아이오닉5N이나 EV6 GT가 극강의 스포츠 성능적인 퍼포먼스를 다 제공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휠도 2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단한 그런 승차감을 통해서 불편을 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과속 방지턱 넘어갈 때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 괜찮은 이유를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범프 제어, 이 라이더라고 하는 VMC를 기반으로 한, 이게 강력한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 모터가 강하니까 더 그 토크 제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효과를 보는 거예요. 후진동 그리고 마운스 뭐 이런 것들을 모터의 제어로 최적으로 제어를 합니다. 거기에 또 기존의 ESC에 붙는 전통적인 패시브의 제어, 이런 것들도 플러스가 되니까 내연차에서는 이런 성능의 21인치 휠 타이어를 갖추고 있으면서 또 650마력의 또 안정적인 코너링 포스를 내면서 공차 중량이 2톤이 넘어가는 이런 초고성능 디비전이다 그러면 승차감 진짜 진짜 황당합니다. 오래 장시간 사용하는데 또 일반 공도용으로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얘는 A2B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공간적인 희생도 전혀 없다. 5명이서 타고 부산이든 제주도든 뭐 강릉이든 어디든 배 태워서 제주도든 가도 한 달 내내 이 차만 타고 다녀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 이게 진짜 막강한 거예요. 예전에는 650마력이나 되는 극강의 차를 두고 있다 그러면 내연차 시절에는 200마력이나 300마력 그 사이에 A2B용이 하나 있어야 편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능을 구현했을 때 장거리를 뛴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용도로 할 때 제약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EV6 시즌은 i5N은 그런 제약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로 해결해야 될 걸 한 대로 압축하면서 가격 또한 M과 AMG의 절반 가격에 650마력의 출력을 그냥 배터리가 10%까지 거의 그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도 야 이렇게 답답하지 라는 성능 제약이 많지 않은, 없진 않아요. 이게 SOC가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성능 제한이 좀 걸리긴 하는데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성능 제약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압도적인 전기전자 제어를 통해서 출력을 최대한 끌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가 최근 저희가 칭찬을 많이 하는 이유가, 보여주기에 급급했던 현대기아가 이렇게 밸런스, 최적의 성능 구현, 신뢰도, 이걸 우린 기본기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 현대기아가 가장 앞선 기본기가 단단한 이런 차를 선보이는 시대가 됐다는 게 정말 놀랍다. 다른 브랜드는 겉으로 보여지기에 막 900마력, 1000마력, 뭐 1300마력, 심지어는 1600마력 구현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래곤 레이스에서 막 출력만 높여놓고 밸런스가 좀 깨져 있는 이런 모델은요 예전에도 많았어요. 내연차 시절에도 만들면 얼마든지 만듭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제동이면 제동, 성능 유지력이면 유지력, 그리고 열제어면 열제어, 또 그런 걸 구현했으면서 최대한 비용적으로 초기 차량을 구입할 때 최대한 저렴하게 경제성까지 놓치지 않는 이런 구성, 전 세계적으로 딱 2개예요. i5N, EV6 GT입니다. 그걸 현대기아 그룹이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 만약에 밸런스 생각하지 않고 아니 뭐 전기 모터야, 스테이터와 로터 어떻게 구성하느냐, 또 인버터의 파워 모듈에서 어느 정도 스위칭을 하느냐, 전력을 어느 정도 공급하느냐, 이러면 1500마력, 2000마력 구현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구현을 하고 나서 전비 효율, 내구성, 또 차대에서 버텨주는 그런 신뢰성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열제어. 열제어 제대로 못하면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 그 무엇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제동,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걸 전반적으로 구현해 놓고도 위험이라는 요소를 극히 낮추면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의 최적의 밸런스와 신뢰도를 실어 놓으려면 어디까지 고객들에게 출력을 제공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퍼포먼스를 구현해야 되느냐라고 수많은 시간의 테스트와 고민 끝에 609마력을 베이스로 놓고 10초간 650마력으로 하게 되면 전기전자 제어 효율, 그리고 또 제동 성능 부분, 0.6G를 기반으로 회생 제동을 바탕으로 제동을 할 때 안정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최적의 결과물이 나오겠구나 해서 나온 게 이놈이란 얘기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하시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도 이렇게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니들보다 조금이라도 위에 있다라고, 그렇다고 위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착각하고 자기 혼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휴 대단하다, 나 훌륭하지, 뭐 이러고 있는 대환장 파티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산차가 이뤄오는 성과가 조금이라도 폄하돼서는 안 된다. 제대로 잘 만든 차, 시장에서 상품성이 있는 차는 그만한 칭찬과 인정과 또 매출로 그게 연결이 돼야 그걸 바탕으로 더 좋고 더 만족도가 뛰어나고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차가 그래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못 알아보고 자꾸 엄한 소리하고 반대되는 멍청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걸 가치를 몰라서 안 짚고 이래버리면 제조사가 아유 잘 만들어봤자 뭐하냐, 그냥 대충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표만 내면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기본기 그래 하도 기본기 안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려고 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 우리가 뭐 거기에 역점을 줘서 뭐 하겠느냐 해서 퇴보합니다. 기술이란 그런 거예요. 3원계 여러분들이 불나고 비싸고 인산철만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3원계에 대한 오해가 확산이 돼서 그 3원계가 탑재된 전기차 여러분들이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인산철하고 다를 거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에서 외면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 시장 자체의 발전을 여러분들이 끌어내리는 겁니다. 소비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칭찬받을 놈에게 칭찬을 해야 되고, 영광을 받을 그런 대상에게 그 영광을 줘야 되고, 그 이익을 가져가는 놈들이 그 이익을 통해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주제도 안 되고 깜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멍청하고 아둔한데 야심만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멍청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힘을 몰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멍청이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심 갖고 자꾸 그런 거 사주고, 그런 것들이 미래 모빌리티에서 자꾸 행세하면서 도로를 이렇게 뒤덮게 해서는 이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손해이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워딩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합당한 제품에 손을 뻗어서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브랜드와 제품에게 그 공로와 이익이 가도록 하려면 소비자분들이 힘드셔도 바쁘셔도 또 골치 아프셔도 뭐가 전기차 시대에서 마땅히 내 소중한 돈을 주고 구입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 EV6 GT 아이오닉5N은 앞으로 오래도록 회자될 현대 기아의 역작입니다. 정말 어떻게 칭찬을 해도 부족할 만큼 이 차들은 눈부신 성능과 가성비와 기술적인 그런 핵심, 또 업계를 선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놀라운 성과들이 담겨져 있어요. 과거에 현대기아가 이렇게 못했고 저렇게 못했고 결함이 있었고 ICCU 가지고 지금도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하고 있고 욕할 땐 하시더라도 잘한 거는 정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세요? 이것만큼 더 좋은 차가 나오면 그때 가서는 더 노력해, 더 해봐. 야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저쪽에서 나왔네, 그때 가서 질책하시고 그때 가서 주막 아편식으로 채찍을 휘둘러도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요. 나온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고 있어요.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쟁 모델은 없습니다. 이 차들을 능가할 만한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기술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차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합당한 칭찬과 인정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죠? 650마력이나 되는 이런 초고성능 전기차가 지금 80에서 90 정도 속도로 항속하고 있는데 너무나 편합니다. 승차감도 좋고 MVH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조금 개선된 것 같아요. 하부 소음은 큰 차이가 좀 없는 것 같고, 이 측면에서 들어오는 이런 MVH는 좀 더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모델에 비해서는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이 EGMP의 첫 번째 모델인 EV6와 아이오닉5의 초기 모델이 엔진이 없다 보니까 MVH에서 좀 더 할 수 있었던 거를 좀 소홀히 했던 경향이 좀 있어요. 물론 나름 한다고는 했겠지만 엔진에서 들어오는 그런 지속적인 소음을 어떻게든 줄여내야 되겠다라는 각고의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덜 이루어지다 보니까 몇 군데 놓친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보완이 많이 됐다라고 봅니다. 물론 소프트웨어 FFT로 조율을 한 결과이겠으나 최근에 이제 EV3나 EV4에서 구현되어 있는 MVH를 보면 이 현대기아 그룹의 소프트웨어 제어 능력 상당히 이제 MVH 부분에 있어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그리고 뭐 하부 소음도 뭐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지금 과속 미끄러짐 방지하는 이런 패드들 넘어갈 때도 이런 소리들이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보다는 좀 덜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드는 걸 보면, 이런 그 주파수 대역의 소음들을 좀 상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조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네, EV6 GT는 여러분들이 뭐 기술적으로 어떤 특이점들이 있고 또 어떤 성능적인 장점들, GT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이오닉5N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자세한 외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외 부분들은 뭐 다시 이렇게 재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GT 버튼 누르고 이렇게 그냥 잠깐만 한 2-3초만이라도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야, 진짜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시승을 하면서 특이사항이 있다 그러면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